속도감을 초반, 중반, 후반부에 배치를 하게 됐고요.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 박자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이 갖고 있던 그 속도감과 그런 강렬한 스타일 같은 부분들을 가져올 것들은 가지고 오고 거기에 이제 무언가 살을 더 더해가지고 제가 목적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라든지 쓸쓸함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쓸쓸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조진웅 배우님, 그러니까 두 편의 영화를 어떻게 보면 이 조진 원호라는 인물이 끌고 가는 이야기잖아요. 길잡이를 해서 가는 이야기인데 이 원호라는 인물도 사실 저는 1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중간 컷을 돌아왔을 때 원호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부분들의 궁금증이 사실 이번 영화에서 되게 많이 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원호.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올라타버리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고 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그 집념과 그런 신념을 사로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엔딩을 느꼈을 때 난 뭐였지? 그것이 지금 저에게 던지는 질문 같기도 했었고요. 참 그 노르웨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촬영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한참 멀리 떠나와 일이 있어 보는 것,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고 난 또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제가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던 촬영하면서 느꼈던 정말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가서 이걸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던. 그래서 촬영이 다 마치고 이 질문에 답을 얻었는가라고 또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럼 굉장히 그냥 마냥에 지지고 볶고 저녁에 패고 쏘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런 질문이 많이 던져지는 작품이라 참 값졌던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차승원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독전 1의 브라이언과 독전 2의 브라이언 이사님은 굉장히 다른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독전 때는 사실 그 브라이언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약간 기능적인 뭔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독전 때는 거기가 좀 더 이제 이 캐릭터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기본적인 틀이 좀 이렇게 뚱뚱해진 뭔가 살이 많이 입혀진 아니면 감정이 더 복합적으로 들어간 이런 류의 이제 인물로 독전투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전을 굳이 뭐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영화 독전2의 어떤 그 영화 자체만으로도 또 기존의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가 유입되면서 오는 어떤 그 충돌, 이 에너지, 이걸 보는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독전1에서의 어떤 브라이언의 어떤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제 행했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독전2에서는 조금 더 예리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감독님 그걸 또 잘 캐치해 주셔가지고 촬영장에서 사실은 뭐 독전1보다 몸은 더 많이 편했지만 그 미묘한 그 지점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그 재미들이 아주 쏠쏠하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원호랑 브라이언이 거의 동료애가 느껴지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시나리오를 이제 독전1 때도 막 어떻게 그 원호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독전1 때는 뭐 그 지점들이 있었고 이제 독전2 때는 아까 이제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얘기했는데 철학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호가 되게 외로웠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네. 저희는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가는 캐릭터지만 네. 사실 원호는 어떤 지점으로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 한효주 배우님,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 처음에 오자마자 문석영 분이 이런 얘기 하셨지만, 글로벌 관객들이 이 작품을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최근에 무비잉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정말, 저 배우님이 한효주 배우님 같다고 할 정도의 그런 변화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주 짧은 순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 몸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 약간 몸이 CG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걸 다 만들어내시고, 특히 액션에 속도라든지 합이라든지 그 어떤, 그러니까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 저 사람은 칼을 물고 태어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수족같이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 물론 영화적인 기법도 있고 스턴트도 있겠지만 한효주 배우님의 그게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준비하시면서 어떤 좀 기억나는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고생감도 뭐 좋고요. 몸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무빙 끝나고 바로 합류를 했어야 돼가지고 무빙을 하면서부터 몸을 계속 같이 진행해서 만들었었고, 이게 또 이렇게 말랐는데 스키니한데 장근육이 드러나는 몸이 더 어렵더라고요, 만들기가. 그래서 벌크업이 되면 먹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이 되게 잔인하게 자기 말랐는데 장근육이 보였으면 좋겠다. 아니 그걸 말을 한다고 하시는 배우님도 정말 대단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운동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점심에 간단하게 그냥 계란이랑 바나나 먹고, 오후에는 이제 빼야 되니까 유산소 위주로 또 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네, 그 마지막에는 그 락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옷을 다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몸이 나와야 돼서 그때 나와야죠. 그 몸이 나와야만 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분 조절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4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다 이제 몸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빼내서, 그러면은 진짜로 그 근육의 데피니션이 많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몸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진우 배우님 막 진짜를 찢는데 그 정말 저 고생이 작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모든 관객들은 너무 황홀한 순간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승호 배우님께는 사실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되게 배우님들과 같이 연기하면서 되게 쾌감을 느낀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같이 연기하면서 그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매 순간이었어요. 사실 매 순간 쾌감이었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연기를 나누면서 네. 진짜 이 사람들이랑 네. 눈을 맞추고 네. 정서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순간이 너무 막 희열이 느껴졌었고 행복했었고, 선배님들이 또 생각보다 엄청 제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안 나오실 때도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연기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행복했고 되게 사랑받은 락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죠. 안 좋았던 건 없었니? 안 좋았던 건 없었어? 안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요? 네. 브라이언 이사님한테 얘기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좋았던 순간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셨던 분을 또 꼽으라면 저는 감독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모니터로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실 때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거든요. 희열도 좀 느끼셨을 것 같고. 우리 배우님의 칭찬들 좀 대놓고 한번 해주시죠. 보통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이 조합, 앙상블이라고 네. 하죠. 네. 같이 주고받는 감정들이 전달되는 것들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높게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면 사실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다가 촬영 종료하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아까 혜주 배우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네, 공개적으로 사과. 일단 원호와 브라이언의 만남, 또 브라이언과 락의 만남, 락과 칸칸의 만남, 이 조각조각들 나오는 이 조립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행복한 작업들이 많았고요. 네. 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승환 씨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네. 제가 아는 생물 중에 제일 웃긴 사람이거든요. 아, 생물 중에. 네네. 네. 그래서 아, 네. 무생물을 제외하고 제일 웃긴 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분위기를 풀어주고 이런, 근데 사실 또 바로 슛이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 감정을 통제하고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에로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커트가 되면 즐겁고 네. 액션이 들어가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참 우리 조진웅 배우님과 감독님과도 진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진웅 배우님께 우리 감독님이 혹시 해주신 얘기, 들은 얘기 중에 재밌었던, 좋았던 얘기 이런 걸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배우였고, 독전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훨씬 선배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것들, 원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줬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도착하면서 이 원호와 나머지 배우들의 이런 어떤 감정들의 쓸쓸함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5년 전에 1편을 찍었던 그 노르웨이의 그 오두막이 네. 5년 후에 원형 그대로 아, 그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 작업 없이 저희가 그 공간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촬영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공간이 주는 쓸쓸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도 배우들 못지않게 큰 연기를 했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전 2를 기다렸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작품을 보면서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으니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컴퓨터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을 볼 줄 알았는데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오픈토크 관객 여러분들께서 질문 미리 좀 주신 내용 간단하게 한두 개 여쭙고 이 관계 오픈토크의 관객 질문은요, 네이버 오픈톡에서 관객분들께 직접 받은 질문입니다. 우선 닉네임 사길절님께서 한효주 배우님께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 아까 큰칼 연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효주 배우님이 꼽으시는 독전2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고 봐야 되는 장면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해 주셨어요. 이 장면을 꼭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는 장면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매 씬이 다 강렬해서 어떤 한 씬을 꼽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 감독님이 태국에서 촬영하신 그 카 액션 장면이 이런 비주얼로 찍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서 그런 액션 씬들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독전이라는 게 또 액션만 도드라지는 영화가 작품이 아니고 그 안에 서사가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또 제 엔딩 부분에 스폰을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면 좀 뭔가 가슴이 아리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따라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닉네임 푸니별 아카더라님께서요, 오승훈 배우님께 질문해 주셨어요. 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원래 님 눈빛은 귀엽고 사랑스러우신데 이번 티저를 보니까 반항기 가득한 모습이 약간 무시무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영락표 눈빛 연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이제 귀엽고 사랑스러운 눈을 하고 계시다가 예. 그 눈빛을 일곱 깨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아, 그렇죠. 사실 네. 그렇기보다는 진짜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서를 진짜 네. 담으려고, 진짜로 담으려고 감독님도 저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셨고 진짜 연기에 한순간 한순간 다 진짜 같았으면 좋겠고 네.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진심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는 락이 굉장히 울 것 같은 눈이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더라고요. 슬픈 눈이 보였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되게 여러 질문 중에 같은 질문이 좀 많았어요. 차성원 배우님하고 조진웅 배우님께도 이 독전에서 이번 독전 2에서 중점을 두고 좀 이 장면 봤으면 좋겠다. 이 장면을 꼭 주의 깊게 봐주세요. 한 장면씩 골라주실사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조진웅 배우님부터. 예, 저는 뭐 특별한 장면을 뽑으려면은 이 손가락이 다 아플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새로 독전 2에 같이 합류하게 된 아주 센 캐. 네, 생태. 여기 계신 브라운 네. 브라이언 선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변화폭이 진짜 크죠, 사실. 그리고 네. 한효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못 알아봤어요. 계속 모니터를 알짱거리는 사람이 있길래 저분은 누굴까 했는데 한효주 배우가 와서 선배 저 효주예요 효주 이랬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다음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만났는데 그때 보고 한효주인데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예, 그 보면서 어제 봤던 친구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만큼 캐릭터에 대한 그리고 또 저희 영화에 변요한 씨도 나오거든요. 네. 같이 출연하게 됐는데 친구도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친구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지만 네. 진짜 어마어마했죠,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어서 찍은 모습을 좀 보여달라. 저랑 만나는 지점은 없기 때문에 네. 저도 깜짝 놀랐고 변요한 배우 뭐 연기 잘하는 거야 뭐 아주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이번 독전은 아주 편안하게 그 캐릭터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맞아요. 나만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 없이 쭉 달려가는 인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 한번 우리가 답 없는 질문 그렇게 한번 영화에서 즐겨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네, 같다는 조진 생각이 배우님께서 캐릭터를 눈여겨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차승원 배우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뭐 기존 캐릭터를 1편에서 똑같이 2편에서 연기하는 그 배우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 뭐 익숙함이나 어떤 친근함 뭐 이런 어떤 매력도 있지만 네. 사실 새로운 캐릭터가 유입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불리한 입장이죠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네. 생존 싸움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좀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장면은 사실은 한효주 씨하고 오승훈 씨가 둘이 이제 마지막에 대결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나리오 보면서 그게 길기도 길었었고 되게 초절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추천해드리고 저도 좀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예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픈토크를 진행해야 해서 미리 작품을 봤는데 아마 모든 배우님들이 깜짝 놀라실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배우님들한테 들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예, 정말 상상 기대 그것들을 완전 충족시키면서 다른 걸 보여주는 소편 아니 미드컬이라든지 이런 거구나. 한국에서 미드컬이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이거든요. 그 영화계 자체에 되게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백 감독님께 이번에는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 감독님께서 또 당연히 한 장면을 꼽으실 수는 없겠지만 감독님이 좀 우리 관객분들한테 이 장면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신다면.
여기 지금 독전 1편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한번 손을 되실지. 들어볼까요? 독전 1편 보실 분 거의 다 보셨어요. 아, 많으시네요. 많이들도 보셨네요. 독전 1편과 똑같은 상황의 그 오두막 장면이 저희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비교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정말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의 조각이 가지는 정말 더 큰 세계, 그 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과 마지막 인사만 남겨놓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저희 오픈 토크가 남았는데요. 자, 우선 독전2를 만나실 부산영화제 관객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1월 17일이면 독전2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객들이 보시게 되잖아요. 부산 국제영화제잖아요. 세계의 관객들은 또 이 작품 어떤 점을 기대하셨으면 좋을지, 우리 감독님부터 이렇게 기대 포인트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제가 다른 작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연락을 받고 이제 달려왔는데, 사실 저는 이 부산영화에서 먼저 공개를 하게 되는 거는 뒤늦게 아닌 경우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또 반가웠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공개를 큰 스크린으로 보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설레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넷플릭스라는 그런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라 이제 저희의 정서, 저희의 이야기를 전 세계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편과 2편 그 중간에 퍼즐을 조립해 나가는 이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배 감독님께 뜨거운 응원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